예, 안녕하세요. 오제튜브의 오지환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전에 하다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억 받는 개발자 포트폴리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다른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7번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가능하면 8번부터 15번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묵직한 프로젝트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2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제 포트폴리오는 메타버스입니다. 이거는 국가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이거를 진행할 당시에 IoT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그냥 IoT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가상 공간이에요. 어떤 집, 이게 저희 집, 이게 이웃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마치 게임 화면처럼 1인칭 공간이 나와요. 근데 1인칭 집 공간이 나오는데 실제 여기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누르면 실제 물리적인 장치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물리적인 장치들이 뭐 동작을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집만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 뭐 멀리 있는 할머니네 집, 옆집, 이웃집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 집에 있는 어떤 장치들을 권한에 따라서 설정된 권한에 따라서 조절하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플랫폼이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가상 공간에 여러 장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가상 공간은 어떤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그냥 UI 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장치와 장치들이 다 동일하게 통신이 가능해야 돼요. 다양한 프로토콜이지만 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제를 진행할 당시에 뭐 모든 장치를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저희가 선정한 장치들만 이 시스템에 붙일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제목이 IoT 개발자가 말하는 IoT 생각보다 별로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이론상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과제를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어요. 뭐 우리가 직접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 도어락이 뭐 닫히면은 그 신호를 감지해서 나갔구나. 그러면 외출했네. 그럼 에어컨을 끄고 막 이런 시나리오들. 아침이 되면은 커피를 끓여주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기기와 기기가 통신을 하면은 사실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흉내를 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웹페이지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장치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떤 행동을 해라. 예. 그러니까 어떤 장치가 A고 어떤 행동을 해라는 B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와 장치를 사용자 마음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동작하게끔 하는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계점들이 많더라. 예,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 프로토콜을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더라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상용화를 하려면 정말 버그 없이 잘 동작을 해야 되는데 상용화 할 정도로 저희가 개발을 하지 못했고 많은 한계점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하나로 묶었는데 062 AP 스위치 제작이에요. 사실 이 일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스위치 제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은 그냥 테스팅이 다예요. 정말로 테스팅이 다는 아닌데 왜 테스팅이 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 이 스위치에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일은 할 일이 없어요. 요거는 그냥 칩을 사서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하면 돌아가는 형태가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에 이제 코드를 제가 직접 짜서 넣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테스팅이 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스팅이 겁나게 빡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위치가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TTA라는 데에서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속도가 나는지, 그리고 패킷을 보냈을 때 로스가 안 나고 정말 다 버티는지 정말 빡세게 이 스위치를 괴롭히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막 패킷이 한두 개 딱 새요. 그러면 이게 왜 새나 이제 디버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하드웨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합니다. 근데 저는
중소기업이었고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죠. 그래서 결국에 그 원인이 저항 하나를 값을 잘못된 거를 써가지고 그런 패킹 로스가 가끔씩 났던 건데, 정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디버깅 하는 거에 한 100배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리고 스위치 관련해서 또 고생했던 게 IGMP 기능을 테스팅 하는 건데, 그 IGMP 기능이 돼야 뭐 IGMP가 된다라는 뭐 도장 마크가 딱 찍히면서 상품을 또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IGMP 기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IP TV를 볼 수 있는 스위치가 돼요. 이 기능이 없는 스위치를 가지고 IPTV를 본다, 난리가 나요. 네트워크 트래픽이.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아무튼 이 IGMP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IGMP 패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그 패킷을 만들고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패킷을 보냈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IGMP 기능이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원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어떤 번지수에 어떤 값을 써서 옵션을 키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이게 부자인 회사, 뭐 IP타임 이런 공유기 만드는 회사는 칩 회사가 와서 그냥 다 해줘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칩 회사 와서 네 와가지고 다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시트 보고 그걸 다 찾아서 저희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 시트도 돈을 조금 냈다는 이유로, 아니면 옛날에 돈을 냈다는 이유로 최신판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그 IGMP를 키는 옵션이 어느 번지라는 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상상하고 찍어보고 어디서 막 뭐 하여튼 뭐 구해가지고 여기 아마 있을 거야 상상해서 켰더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고생을 이제 하는 거죠. 돈 없는 중소기업이 이런 게 좀 서럽습니다. 이제 공유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유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칩은 크게 대표적으로 리얼텍 아니면 미디어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칩은 뭐 큰 회사들 IP타임 뭐 이런 데서도 다 쓰는 칩입니다. 그래서 IP타임 상세 설명을 보면은 사용 칩에 보통 미디어텍 아니면 리얼텍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이제 내가 좀 다룰 줄 안다 그러면 공유기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리얼텍 거를 할 줄 알면 사실 미디어텍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코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리얼텍, 미디어텍 두 칩은 둘 다 리눅스 OS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공유기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따로 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공유기 기능은 리눅스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리눅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면은 공유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공유기 칩 제조 회사에서 그 리눅스의 그 공유기 기능들을 다 이제 세팅을 다 해가지고 다 포장을 이쁘게 해서 SDK로 다 이제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칩을 가져오면은 기본적인 공유기 기능, 필요한 공유기 기능들은 다 제작된 상태에서 그걸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공유기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다 돼 있는 거를 가져와서 날로 먹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IP타임 공유기를 하나라도 사보셨다면 그 해당 설정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IP타임 로고가 박혀 있고 이쁜 UI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든 IP타임 공유기의 웹 UI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칩들은 다 달라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프로그래머 손이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칩마다 다 구현해 놓은 방식들이 어느 정도 다르지만 그거를 다 똑같은 웹 UI에 매칭을 시킨 거죠. 이런 것처럼 저희가 딱 SDK를 딱 가져오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뭐 뺄 건 빼고 또 더할 건 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웹 UI를 이쁘게 꾸미는 일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슈퍼 DMG 같은 기능을 이제 넣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드라이버 단까지 내려가서 슈퍼 DMG 기능을 구현하고 웹 UI에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UI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돼요. 그리고 공유기도 IGMP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유기의 IGMP 기능과 스위치에서의 IGMP 기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요것도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도장을 딱 받아야 되는데 이게 TTA라는 기관에서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좀 황당한 게 이게 TTA 기관 사람들도 이 062 IGMP 기능이 스위치와 다르다라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 방식이 062 IGMP 시험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위치 IGMP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도 무의미한 시험인데 그걸 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조작을 통해서 그냥 저는 통과를 했는데 이건 잘못돼서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지적질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근데 분명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아직도 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언급할 게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좀 신기한 AP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각 방에 AP를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트인데 예를 들어 안방에 간다. 그럼 안방에 있는 AP 신호가 더 강하니까 거기로 자동으로 붙게끔, 그리고 뭐 컴퓨터 방으로 가면 컴퓨터 방에 AP 신호가 더 강하니까 그쪽으로 자동으로 붙게끔, 하나의 암호와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용자가 굳이 뭐 어떤 설정을 하지 않아도 신호가 센 데에 붙게끔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AP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 잘 팔리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포트폴리오는 이제 도어락입니다. 이 도어락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기술들이 들어가요. 가장 까다로운 게 이게 건전지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건전지를 사용해서 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적은 전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PC 프로그램과 다르게 요거는 무슨 동작만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잠들어야 돼요. 슬립 모드로. 근데 그냥 슬립 모드도 아니고 절전 슬립 모드로 빠져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또 골 때리는 게 제가 이제 주문받았던 도어락에 붙여달라는 연동 장치가 NFC, 그 NFC 카드 있잖아요. 그거 BLE 블루투스로도 열리게 해달라. 그리고 요 보시는 이 터치패드 이것도 되게 해달라. 그리고 지문으로도 열리게 해달라. 그리고 FM 신호를 받아서도 열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장치들이 붙었는데 건전지 8개 가지고 2년 동안 버티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얽히지 않게, 인터럽트들이 엉키지 않게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맨날 전력 재는 걸로 몇 암페어 먹나, 그 몇 암페어 먹으면 이거는 계산해서 몇 년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냐고 시간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연동 장치들이 다 일일이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듈들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모듈을 할 때 얼마나 전력을 먹는 모듈인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계산했던 기억이 나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힘든 연동이 이제 터치 키패드였어요. 이 터치 키패드가 그 STM32F052라는 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게 캐패시터 9개가 달려서 손가락을 누르면 그 정전기로 충전되는 그 양을 가지고 몇 번이 눌렸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캐패시터를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냐, 뭐 용량 몇 짜리를 붙여야 되냐,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굉장히 고생했던 거 많이 했었어요. 예, 제 기억으로.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걸 부탁하신 분이 다 완성을 했는데 돈을 안 주셨어요. 좀 씁쓸한 기억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RTU는 제가 첫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정말 혼신을 다한 제품인데, 여기 보시는 노란색 기상 컨버터,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의 기능에 훨씬 확장된 판, RTU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모드버스 신호, 그러니까 RS485 모드버스를 TCP 모드버스로 변환해주는 컨버터인데, 이 컨버터가 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이걸 써요. 근데 정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만든 제품이 더 좋습니다. 근데 왜 안 팔리냐? 마케팅도 안 됐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모음을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되고 검증된 장치를 쓰기 원하시지, 제가 만든 이런 신제품들을 갖다가 썼다가 혹시나 문제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니까 써주지를 않습니다. 제 제품이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요거는 설정을 할 때 RS232 포트를 연결해 가지고 좀 약간 되게 올드한 UI로 불편하게 설정하는데, 저는 그 웹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심지어 이 기상 컴포터에는 없는 기능, 어떤 패킷이 주고 가나 그 바이트 단위로도 다 볼 수 있고, 외부로도 한번 제어하는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RTU 모드버스 2 RS485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RTU2 TCP 기능도 있고 DI, DO도 다 제어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더 빵빵한 스펙, 그리고 좋은 UI를 제공하죠. 하지만 잘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저는 어디까지나 만들어주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팔리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한전 프로젝트 이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주 잘 만든 제품인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좀 속상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워서 좀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하자면, 이 기상 컨버터는 동시 접속자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거의 무제한으로 다 붙을 수 있고요. 100명 이상도 붙어서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붙었는지 IP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킷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패킷 바이수도 표현이 돼요. 하여튼 뭐 기능이 굉장히 빵빵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많은 기능들을 넣고 정말 필요한 기능들을 넣은 제품이다. 그런데 안 팔린다. 그래서 아쉽다. 적당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자식들이다 보니, 애정을 뿜어서 열심히 했던 작품들이다 보니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자랑하듯 말이 너무 많이 길었네요. 그래서 몇 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좀 끝맺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는 요걸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는 좀 끝맺음을 하려고 해요. 그냥 2부에서. 이렇게 또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겹지 않고 재밌다, 더 알고 싶다,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이 더 계시다면은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은 다 읽어보니까 그게 좀 많으면 그때 뭐 3부로 더 쪼개서라도 마저 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단순히 제 만든 자식들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그러면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